자, 일단 확진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기가 점점 더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니까 지금 그래도 방역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초반에 잡혔다가 이 정도 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또 그게 있어요. 급한 성격이 우리나라의 특징이죠. 두 번째 한번 터졌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다니고 하고 하다 보니까 초창기보다 더 빨리 증가했죠.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더 심각하죠.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고 있죠. 0.4초마다 확진이래요. 누적 사망 170만 명 넘었고 누적 확진은 1800만 명이 넘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선방했죠. OECD 성장률 1위라고 했죠. 마이너스 1.1%, 우리나라 2위 노르웨이, 터키,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미국, 일본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맨날 얘기하는 거 뭐예요? 재난지원금 뭐 품어가지고 국가부채 돈 막 쏟아 부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다, 포퓰리즘 한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좌파 정부에서 잡았으니까 포퓰리즘 한다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우파 정부고 자국중심주의로 나가고, 그럼 미국은 어때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은 그럼 거의 안 풀었겠네요. 순위에도 안 나오죠. 엄청나게 풀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어차피 엄청나게 높으니까 나올 수도 없는 건데 주요 재정 적자도 순위에도 안 나오죠. 왜? 엄청나게 풀었으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엄청나게 풀었는데 돈 풀어서 지금 재난 극복하자는 게 포퓰리즘이고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고, 자꾸 이런 식으로 불안 심리만 부추기고 있고,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꼴 나면은 거기 물가 상승률 폭등했으니까 집값 오를 거다, 혹은 뭐 자산 가치 오를 거다,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환율이 지금 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화폐 가치 하락이 미국만 못하다는 거죠.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화폐 가치 하락으로 뭐 집값은 오르고 주식은 오른다,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래도 지금 상황 안 좋죠.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1%면 1등인데 마이너스 1%대로 한 발 물러선 거죠. 줄은 거 아니에요? 1%대라는 건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1.9%까지 요 내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거죠. 갑자기 확진자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더라도 마이너스 1%대면은 3등 안에는 들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OECD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잘 극복하고 있다는 편이다. 근데 그 우리나라도 기업 10중에 9은 더 나쁠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용률 나와요. 그리고 기업들도 대비를 못하고 있다. 지금 긴축 경영이 49.2%, 거의 절반이죠. 현상 유지도 42.3%, 한 10명 중 넷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확대 경영은 8.5%에 불과했다. 절반 정도는 긴축이죠. 거기다가 내년 경영 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한 곳은 61%, 10개 중에 4개는 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 즉 기업 경기가 살아났냐 내년에? 아니죠. 작년도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만큼 회복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나오겠죠. 왜? 올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기존이랑 비교해봤을 때 경제가 좋아지냐? 안 좋아진 거죠. 2018년보다는 훨씬 안 좋아졌죠. 잘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다. 100대 상장사 중에서 한계기업 7곳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데죠. 아시아나, 두산중공업, 쌍용자동차, 한국조선해양, LG상사, 한화 뭐 이런 데들 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취업자는 27만 3천 명. 외환위기 이후 최장이죠. 그나마 세계에서 선방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다. 그럼 세계는 어느 정도겠느냐? 내년에도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고 합니다. 정부 부채가 기록적인 수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 모든 국가에서 1인당 정부 지출이 감소할 것이죠. 왜? 이자 내야 되니까. 근데 새로운 감염증 얘기 나오고 있죠. 대응이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정크본드 디폴트 증가할 수 있다. 정크본드가 쓰레기라는 건 아니고 위험한 기업들의 채권이 디폴트 될 확률이 6에서 8%에 달한다. 전망치보다 더욱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죠. 유럽도 더 높아지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디폴트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재정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좀비 기업이든 한계 기업이든 우량 기업이든 다 살려놓고 있는 상황이죠. 왜?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량 기업은 버티고 있는데 같이 연계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부도가 난다. 좀비 기업이라 한계 기업이라 부도가 나게 되면 우량 기업도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멀쩡한 상황이면 버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힘들죠. 그러니까 일단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코로나가 더 퍼지게 되면 경제 더욱 안 좋아지죠. 자산시장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근데 돈을 풀었으니까 채권금리는 올라가서 시중금리는 슬슬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대로 내년에 코로나가 회복된다.
급격한 회복이 일어나면서 금리 인상도 더 빨라질 수 있고 좀비 기업도 이제는 조금 살아났다 싶으면 그런데 끌고 갈 거 아니니까 무너뜨릴 거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저금리가 오래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부양책도 오래 갈 수 없으니까 문제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 안 좋을 때 자산시장 거품은 해결되면서 무너지든가 아니면 침체가 이어지면서 무너지든가 결국 그 거품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가 나왔습니다. 전염력 70% 더 강화돼요. 어린이도 쉽게 감염되고. 그래서 봉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백신이 배포될 때까지 변종 통제 어렵다. 이런 상황이죠. 코로나 아직도 더 심각하다. 자산시장 띄우는 인간들이 되게 쉽게 이야기했다. 심교수형 뭐 이런 분들 살아날 것처럼 말하더니 변종 전염력이 더 강하다. 위기는 더 오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거기다 백신도 완벽하지 않다. 부작용 장난 아니죠. 일단 화이자 얘기 나오죠. 뭐 눈이 붓고 어지럼증에다가 뭐 알레르기 문제, 과민 반응 이런 거 있었죠. 알레르기 부작용, 임상 안 했다. 안면마비, 모더나는 안면마비, 모더나도 안면마비라는 거는 화이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부작용이 심각한데 임상 제대로 안 됐는데 급한 대로 지금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백신 이게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죠. 아니 근데 뭐 지금 백신 빨리 안 들어왔다고 백신 접종 안 한다고 난리인데 독감 접종할 때 몇 명 죽었다고 그렇게 난리 쳐놓고서 백신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다른 나라에서 확인하고 들어와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방역이 잘 된 편이었는데 최근에 좀 너무 미쳐 날뛰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모더나 9% 급락했죠. 백신주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백신 나왔다고 엄청나게 뛰었죠. 여기서 엄청나게 뛰었다. 여기서 산 사람들은 그래도 뭐 조금 할 수 있겠지만 뒤늦게 소식 듣고 여기쯤에서 산 사람들은 불안하죠. 9% 정도 폭락했죠. 뉴욕 증시 마찬가지죠. 지금 전종 코로나 우려에 또 혼조세 보이고 있다. 추가 부양안 9천억 달러 합의했죠. 요거 나중에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국채 발행이죠. 국채 발행이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는 올라가죠. 왜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떨어져요? 이만큼 지급해 주기로 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국채에 1,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 10년 뒤에. 요거는 고정인데 여기 만원짜리 국채가 5,0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1,000원은 10%에서 국채 가격 대비 20%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금리 인상 압박은 있는데 일단 돈 풀 때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혼조세를 띄워버렸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실제 수익률은 1년 동안 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데 주가 미쳤다. 제가 테슬라 주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녀석이란 이미지 받겠죠? 왜? 아니 자산시장이 위험하니까 현금 보유하라는데 이걸 가지고 부정적이래요. 지들 돈 버는 게 아니면 무조건 다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부정적인 놈이라고 칩시다. 제가 테슬라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치더라도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미친 듯이 들어가왔다. 특히 우리나라가 서학개미라고 하죠. 못 말리는 테슬라 사람. 아유 제일 많아요. 77억 1653만 달러. 다른 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있죠. 위험하다는 거죠. 이달만 또 1조를 매입했대요. 이달 초에 경고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애플에서 전기차 나오고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1.46% 떨어졌는데 전날에는 뭐예요? 또 6.5%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슬슬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 또 동학으로 와서 보니까 지금 백신주 얘기하면서 제약주 엄청 뜬다고 그랬는데 부작용들 엄청 발견되고 있고, 그죠? 대웅제약 여기까지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30% 가까이 떨어지고 있죠. 이틀째 무리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작전이죠. 작전. 백신 기대감을 노린 작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 백신 나왔다고 얘기할 때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 조심하라고. 근데 결국엔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죠. 동학개미들 엄청나게 벌 거예요. 엄청나게 법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폭락장 살려냈지만 지금 개미들 계속 유도하는 이유가 뭐냐. 개미들 엄청나게 벌다. 개미들의 승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리 본 건 누구예요? 순매수 상위 10종목. 외국인들은 이런 거 보세요. 제약주죠. 이런 거 작전주 하나 제대로 빨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빨고 빠지는 동안 파란 나라를 보았니도 있죠. 올해예요. 올해면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랐는데 올해 이렇게 손해본 개미들도 많다. 근데 외국인들은 상위 10개 종목 다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빠졌다. 즉 떨어질 때 잃은 사람들은 어차피 잃은 거고 올라갈 때 유동성 넣어가지고 개미들 유도해서 돈 번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런데 자꾸 개미들의 승리다. 개미들보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못 벌었을 것 같아요. 유동성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유동성 무너지게 되는 순간 굳이 주식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 무너져서 주식을 급격히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냥 지금도 비투하세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주식을 살 때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딴 걸 사도 되잖아요. 금을 사라고 하든가. 결론, 우리나라 경제 빨간불 들어왔죠 지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세계 경제는 더욱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돈 번다더라 이런 말에 넘어가서 여기저기 다 자산시장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주식 오래 해온 사람들 거품 빠질 타이밍 알고 빨리 빠질 수 있는데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킷 브레이커 걸릴 수도 있죠. 하려고 그랬는데 맨날 뒤늦게 하다가. 그러니까 심리에 넘어가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하세요. 공부하고 하세요.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부추긴다. 모든 언론들이 동학개미 승리, 서학개미 승리 그 말에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 뉴스에서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건 그 사람들의 유동성을 가지고 장을 찌우려고 하는 것이고, 물론 부동산으로 가서 스타 강사가 찍어주면 그 단지는 뜨죠. 찍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띄운다. 근데 결국에 승리자는 누구예요? 그때 팔고 나온 사람들이 승리자가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